금융위기, 즉 GFC를 전후로 한 그 은행의 펀딩, 은행의 자금 조달의 제일 큰 그 변화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쇼텀 홀세일 펀딩에서 홀세일이라는 게 도매잖아요. 즉 쇼텀이니까 레포 시장에서 이런 그 아주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그 은행의 자금 조달의 비중이 예금과 롱텀 홀세일로 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걸 한번 본다면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여기가 2007년, 8년 요때니까요. 여기가 바로 GFC죠. 금융위기, Great Financial Crisis 이렇게 되고요. 자, 그때 직전까지 레포 시장 같은 단기 자금 머니마켓에서 은행이 자금을 그 조달했던 게 전체의 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 부채 또는 자산 전체 크기의 무려 35%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현재 작년 말 정도죠. 작년 2021년 한 11월 자료인데요. 요게 그때까지 보니까 대략 한 12%로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의 행동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제일 큰 은행의 행동은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건데 자금을 조달하는 게 바뀌었으니까 대출하는 것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 은행의 이런 행동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연 이 수익률 커브가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된다든지 수익률 곡선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쉽게 예전처럼 불경기, 경기 침체 이렇게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은행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복잡한 뭐라 해야 되나 자금 조달 이런 거를 변화를 매개해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이죠. 근데 채권 시장에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GFC 이전까지는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이런 자금 조달 시장이 그냥 민간에 의해서 또는 시장에 의해서 즉 시장 기반 그런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갔다 뭐 움직였다 운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시장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채권을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목표는 당연히 수익을 목표로 민간이 참여했던 시장이죠. 그러니까 GFC 이전에. 근데 GFC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페드죠. 페드가 국채와 MBS 모기지 저당 증권의 가장 큰 매수자가 됐죠. 그 얘기 뭐냐면 일종의 공공 목표를 위한 시장으로 굉장히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채권 시장이.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이유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의무에 의해서 페드 같은 경우죠. 저걸 하니까요. QE를 하니까 또는 일반 은행들은 규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 뭐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라고 했던 단기 자금 시장 자금을 굴리는 이런 머니마켓 펀드들도 2016년에 대표적인 게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회사채도 받을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대폭 금지시키고 정부 채권만 받게, 국채만 받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에 의해서 이쪽의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08년 이전에는 이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또는 수익률 곡선의 역전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은행의 이 행동 변화, 그 다음에 또 규제나 의무들의 이런 것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수익률 곡선의 모양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근거를 갖고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는요, 요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년물에서 2년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에서 2년물 국채를 뺀 겁니다. 영선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가 0이 기준이에요. 여기가 0이 기준입니다. 요 선이. 자, 그러면 이렇게 0을 터치를 마이너스 간 적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2008년이고요. 2008년 이전에는 뭐 물론 3번밖에 없지만요. 어쨌든 이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거, 이런 또는 장기에서 단기를 뺀 게 마이너스가 되면, 즉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은 어김없이 그 불경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를 하나 했는데요. 요게 실제 경기 침체의 원인, 그 수익률 커브의 모양이 경기 침체 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장기가 단기보다 낮아지면은, 금리가 낮아지면은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을 줄이고, 그래서 이 실물 경제가 투자를 못하고 실물 경제가 그 GDP가 성장이 굉장히 줄어드는, 뭐 예전에 5%로 성장했다면 이제 뭐 한 1~2%로 성장하는, 이렇게 성장이 꺾이는 그런 거를 갖고 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10년물에서 2년물을 뺐다. 그러면은 이게 역전이 생겼다. 즉 이게 감소했다. 그러면 은행에 저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은행의 대출 감소로 이어져서 그게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자산은 자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행의 자산에 그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 대출해 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이 뭐 포트폴리오 짜서 대출 안 하고 그냥 국채를 사고 들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물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거는 대출이겠죠. 그 일반적인 기업이나 개인 가게에 대출해 준 거겠죠. 그러면 대출 나누기, 은행의 부채는 다 대부분 예금이죠. 예금을 한번 그 비율을 봤어요. 이게 이제 경제가 계속 커지니까 대출만 보면은 대출금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거를 비율로 한번 보면은 그 좀 더 정확해져서 한번 이 비율로 봤습니다.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대출 나누기 예금을 한 게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대출을 많이 예금에 비해서 많이 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1900 대략 한 85년 근처인데요. 한 80% 정도를 예금의 80%를 대출을 해준 거예요. 자, 뭐 당연히 그 한계는 100%겠죠. 예금 이상 대출을 못 하니까요. 여기 100%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대출을 할 때 뭐를 보고 대출을 해주냐면은, 당연히 현재 형성된 이자율을 갖고서 대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은행 뭐 A가 있고 B가 있는데 현재 형성된 이자율이 5%. 근데 A만 나 10% 빌려줄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충 평균을 맞추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때 한번 보면요. 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게 아까 영선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기에서 단기를 뺀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은행은 대출을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늘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최소한 늘리진 않다가 이제 뭐 점점 마이너스가 요 근처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쫙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시작해 볼까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게 대출의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
이게 더 또 0에 가까이 왔습니다. 0에 가까우니까 대출을 이제 조금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아 하다가 0이 되니까 그때부터 줄이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대략 금리 차이가 떨어지면,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는 금리 차이가 높으니까 대출을 여기서는 올리다가 금리 차이가 떨어지면은 이제 얘도 그 줄인다는 거죠, 대출을. 그럼 이렇게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8년 이전까지는 뭐 얼추 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2008년 이전의 흐름하고 아주 뭐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2008년 이전의 흐름하고 2008년 이후, GFC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GFC 이후에는 이렇게 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대출을 줄였죠. 이거는 이제 저 코비드의 그것도 뭐 있지만요. 어쨌든 대출을 줄였는데 이전하고 이렇게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서로 거울의 대칭적인 모습들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요 2008년 이후에는요. 그 얘기는 뭐냐? 물론 이게 해봤자 한 15년인데 15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뭐냐면 현재 이 은행 또는 뭐 전체 금융 구조가 바뀌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08년 이전에는 수익률 커브 평탄화 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연 그때 같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냐?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왜냐? 수익률 곡선 모양하고 대출 비율 관계를 보면은 그 관계가 GFC를 기준으로 해서 변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크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전에는 이 수익률 곡선의 모양이 이 대출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였다면은 이제는 이 대출 비율을 결정하고 이게 은행의 대출 또 이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이렇게 흘렀다면은 이제는 경기 침체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뭐 온도계 같은 그런 걸로서 수익률 곡선의 의미가 생긴 거지. 수익률 곡선 이 자체가 어떤 이런 그 원인이 되고 그 경기 침체나 대출 비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수익률 곡선 평탄의 의미가 이제는 많이 감소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FOMC 하고 나서 굉장히 큰 주제들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금리 상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QT 양적 축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익률 커브 평탄화 역전 요건데요. 요거 특히 이 세 번째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 그 트위터에 쏟아집니다. 누가 봤더니 10년, 5년 요게 역전됐어 뭐 이러고, 그 다음에 10년, 2년 이거는 지금 거의 0으로 가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10년 30년 10년을 봐야 돼. 이거 벌써 끝났어 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10년 7년을 봐야 돼. 내가 요거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지금 들어갔어. 큰일 났어. 이렇게 하는데 요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예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거에 현혹돼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런 그 오류가 안 생겼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FOMC 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해서 또 다음에는 이 QT, 이제 앞으로 빠르게는 5월부터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QT 또는 양적 축소,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